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눌렀어요, 쌤. 네, 네네. 미분이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 변화율을, 율에 관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평균 변화율이 뭡니까? 평균 변화율이요? 특히 그래프에서, 이제부터는 그래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 그래프의 세계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입니다. 그러면은 x의 증가분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어떤 x에서 어떤 x를 빼준 거죠. 그 다음에 y 증가분은 y 값에서 y 값을 빼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y는 fx라는 걸 통해서 x와 y의 관계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은 fx2에 f1에 x2-x1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가분이라고 하고 델타 x로 써주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x2-x1이 델타 x이기 때문에 x2는 x1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게 되는 거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다 쉬워요. 다 쉬운데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치. 이게 끝입니다. 여기 조금 안 나온다. 조금 맞나요? 이거 살짝. 이 정도?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평균 변화율이 뭐랑 똑같아요? 증가분분의 증가분이니까 이게 기울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기울기하고 조금 틀린 건 뭐냐면은 어떤 이런 함수에서 이거 자체의 기울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직선이 아니니까. 근데 두 점은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은 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변화율을 따져보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넣은 거예요. 원래 직선은 직선의 기울기였잖아요. 두 점을 연결하면은 뭐가 생겨요? 원래 기울기가 생기는 건데 이 기울기를 어떤 개념으로 갖고 오는 거냐면은 함수 안에서는 변화율로 가져오는 거예요. 기울기를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어떠한 상태에서 쓰였는지만 알면은 같은 이름이지만 같은 개념이지만 사용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개념은 어떻게 잡으면 돼요? 기울기다라고 잡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끝입니다, 이게.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 평균 변화율이 있는데, 이게, 이 x와 x1과 x2라고 했는데, 이 x2는 x1에다가 변화율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변화율이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작아져서 이게 요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일로 온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이 값이 점점 작아져서 어디에 수렴하게 돼? X1. 델타 x 값이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거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접선? 이건 평균적으로 길게 본 거고 요거는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순간 변화율이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 기울기가 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값이잖아요. 어떤 점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래? 미분이라고 그러고 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아닌데 요 개념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뭘 한 거예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지 않고 이거를 바로 배우면 어려운 거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아니까 개념들은 한 번에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라고 같다고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래서 이게 이 얘기고 이 얘기구나라고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 얘기인 거죠. 이제 이해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은 또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어떤 x값이요? 어떤 x값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걸로 가요.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자면은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균 변화율을 뭘 한다고요? 이 값을 뭘로 만드는 거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을 가져가는 거죠. x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뭐 한 거예요? 그동안 극한과 연속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하면 돼?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x 더하기 x 빼기 x1 하고 이거를 미분 계수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한번 미분의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값에서 미분한 값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a라고 하면은 미분 값은 a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수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가는 거죠. 자, x에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기 기울기, 여기서도 기울기 대응되죠. 여기서도 대응되고 이 대응되는 것을 다 연결시키면 뭐가 돼요? 연속적인 함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 함수를 뭐라 그래? 이거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미분해 놓은 함수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분한 그것들에 대응되는 값들을 쭉 모아놓은 함수들을 도함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값들은 뭘 갖고 있어요? 미분값을 갖고 있는데 이 연속이라면 미분값이 연속이면은 도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연속이 안 되면 이 도함수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개념을 모르고 계속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 거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 미분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함수 끝났네.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연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속해야 되죠. 그래서 60쪽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요. 60쪽에 나오는 그림이 답니다. 함수가 있고, 그렇죠? 함수에 극한값이 있는 함수가 있고 없는 함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속이 가능한 함수가 있고 아닌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고 아닌 함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계만 알면은 미분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도함수도 나오잖아요. 도함수도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만 남았냐? 그러면은 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 개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 미분은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도함수를 구하는 건데 fx가 x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여기 도함수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도함수의 개념은 리미트 x가 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분에 이거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거 개념만 알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게 모두 돼요. x2-x1도 되고 그렇죠? 네. 이거를 다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요 x1이고요. 리미트 x2가 뭘로 가는 거야? x1으로.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 거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얘는 뭐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x 플러스 x의 제곱 리미트 델타 x.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든 거야. 또 쓰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빼기 x의 제곱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 전개해주면 리미트 x의 제곱 플러스 2x 델타 x의 전체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죠? 없어지고 리미트는 x가 0을 할 때 x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보여요?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래서 x의 제곱 x 2x구나. 2x 플러스 델타 x 그다음에 델타 x 리미트 x가 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배웠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예요. 0이면 안 지워져요. 그러면 리미트 2x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로 가요? 0으로 가니까 2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뭘 해볼 거냐면은 왜 요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거는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파스칼이 만든 삼각형인데 이게 저기에요.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x의 0승, x 1승, 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x의 제곱 더하기 2xy y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계속 미분을 하면은 여기 값이 나오잖아요. 여기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수는 하나씩 줄어들고 그래서 x의 n승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n 앞으로 오고 x의 x의 n-1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규칙을 안단 말이에요 이제. 굳이 외워야 되냐? 아니다. 해보면 안다. 내 노력이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왜 선생님이 안 해주냐? 선생님이 해주면 안 돼요. X제곱만 보여주고 3승, 4승, 5승은 자기가 해보면 돼요. 근데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알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의 성질이 있거든요. 도함수의 성질은 뭐냐면은 3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 이렇게 되면은 이 각각이 뭐예요? 각각이 도함수예요. 각각이 도함수라서 얘도 미분되고 얘도 미분되고 얘도 미분되는 거예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6x가 되고
얘 미분하면 4가 되고 얘는 0이 되는 없어지고. 거야. 없어지고. 그래서 fx가 이렇게 다 치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성질 하나 끝났어요. 더하기 빼기는 다 이성질로 가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게요? 곱하기? 곱하기랑 나누기? 나누기가 남지. 그래서 곱하기랑 나누기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직접 해봐야 돼. 그러겠죠? 네, 증명을 해야죠. 곱하기 해봅시다. 곱하기는 fx랑 gx를 곱할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 이거 해봤을 때 3한 거, 삼승한 거는 당연히 이게 3x의 제곱이에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요걸 어떻게 하냐. 요걸 미분하면 되게 힘들죠. 곱하기 g에 x 더하기 빼기 f x 더하기 x 아니구나. 이거는 x. 그냥 X. 그냥 x 여기는. 그 다음에 g x. 그럼 끝난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뭐 할 거야? 밑에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리미트 x가 0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데 해보려면은 또 까먹었다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지라고. 얘랑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뭐가 있어요? 연관성. 찾아봐야 돼. 뭐가 있을까요? FX. 그럼 보면은 얘네는 둘 다 x 플러스 델타 x. 네. 얘네는 그냥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요거만 배웠죠. 요 꼴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요 꼴이 나와야 되는데 이 꼴이 안 나오는 게 문제죠. 여기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뭐 해야 돼요? 치환하면 중간에 뭔가 또 넣어야 돼요. 뭔가 넣어야 넣어야 된다니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못 하는 거야. 이게 0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0이라는 것은 뭔가를 넣고 뭔가를 빼줘야 된다. 수학의 핵심은 뭔가를 넣고 뭔가를 빼는 건데 맨날 이거 안 하니까 그치. 이것도 뭐 증명하라고 냅두잖아요? 못하겠지. 손도 못하겠지. 한 달 내내 해도 못해.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은 이 개념이 들어와야 돼. 그럼 뭐가 들어오면 될까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놈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뭘까요? 일단은 쓸게요. 여기다가는 x 더하기 이걸 써야 되니까 요거는 써고 얘하고 빼기 fx gx 사이에 뭐가 들어가주면 이게 자연스러워진다고 해서 봐봐요. F 델타 X 빼주면 안 돼? 그렇지. f에 델타 x를 빼줘야 되죠, 이거. 네. 요거 빼줘야 되는데 요것만 넣으면 이게 되냐? 안 되니까 얘도 있다고요, 얘도. 그러니까 G에 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g의 x라고요. 얘랑 중간을 넣어주라니까. 아 중간. 그러면 여기도 빼줬으니까 여기도? fx x gx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뭐가 보일 수 있냐면은 이제 이거는 쭉 해서 x가 되고 뭐가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면 묶여집니까? F X 델타 X. F x 플러스 델타 x로 묶어서 얘는 G g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빼기 gx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거긴 GX로 묶어. gx로 묶는 거지. gx로 묶어주면 f x 플러스 델타 X x 빼기 f x가 되죠.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더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는 리미트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0으로 가죠.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은 이렇게 분모가 이거 이렇게 여기다가 델타 x 넣고 이쁘게 해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트가 되죠. 그러면 얘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얘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데 얘랑 얘를 봤을 때 g x의 이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는 fx가 된다고. 델타 x는 0으로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그대로 가고 gx는 그대로 가고 얘랑 합치면 f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곱셈은 한쪽 미분해주고 다른 쪽 미분해주고를 더한 게 요거다. 이렇게 돼. 이해되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만 이것만 인식 잘하면 다 풀린다니까. 네? 전체의 n승인데요. 이거 하지 말고 gx 속에 fx를 한번 해보. 이거를 미분해보. 요거 다시 끌게요. 볼게요. 이거 미분해야 돼요. 미분식을 먼저 써야 되니까. 미분식을 쓰는 것부터가 난제야. 델타 x.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네. 그죠? 그러면은 g fx 플러스 x. 짠. 됐죠? 그 다음에 빼기 빼기 g의 G의 F의 f X. x 이렇게 되겠죠. 이건 우쩔한 말이냐 이거지. 그리고 델타 x가 되겠죠. 나무?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여기서 바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 그것도 중간에 뭘 만들고 또 빼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들어가야 돼. 여기서 x는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여기서 x는 이거지. 네. 네. 그거 치워가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거? 이걸 만들어줘야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줄 거예요? g에 f x 플러스 x. 그렇죠? 그거를 x라고 치면 얘는 g에 fx. 이건 그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가는데 나무? 뭐가 문제냐? 이거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얘는? 다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뭐가 있어요? 일이 이쪽 거기 여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거 생각하라고. 항상 더하기 0이 있고 곱하기 1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고민을 안 한다. 하죠. 아니, 얘는 gx를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지만 얘는 뭘로 가요? 이게 x로 간다고요. 그쵸? 그러면은 fx 델타 x가 뭘로 가는 거예요? fx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 개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x 플러스 델타 x가 fx로 가는 거고 얘는 g의 f 플러스 델타 x가 g의 간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이게 어려운 거야. 얘는 뭐냐면은 fx에다가 얼마를 더할 거예요. 조금. 얘도 fx에다가 조금이라고요. 이 개념이 잡히냐는 거지. 그럼 결국에 뭐냐면은 이게 h잖아요.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h가 뭘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치환을 해주는 건데 치환 필요 없고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잡기가 좀 어렵죠. 요것만 잡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뭘로 가요? 0으로 갈 때. 이거는 0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간다고요. 이거는 당연히 했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려워요? 요 개념이 어려워. 그러면 얘는 뭘로 가요? 이게 0으로 가니까 fx에서 g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미분한 거죠. 이거를 x로 봤을 때 이거 자체가 미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뭐 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이 개념을 알면 그다음부터 뭐하니? 여기에서 나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전체 x승이다. x가. 그러면 이거를 미분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이 꼴이 이거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8이고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실승이다. 실승이 되네. 일단 이거 미분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라지 x로 보고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요? 요거의 미분이라고.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네.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 뜻인데 이 개념을 잡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개념 잡기가 사실은 여기서 좀 어려워요. 좀 시간을 두고 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끝났다. 공부 잘해야 되네. 끝났다. 짜증나야겠네.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76페이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면. 여기까지요. 이런 개념으로 어렵지 않은 건 어디까지 가냐면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 뭐 배웠어요? 뭐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배웠죠? 네, 직선. 그 뒤로 한 장 넘겨봐요. 직선은 뒤로 한 장씩 넘겨봐요. 접선의 방정식이죠? 접선의 방정식은 뭘 알면 돼?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은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접선이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고 이 점을 대입하면 되죠?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 지금 우리가 배우니까 미분값 넣으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미분값이 되고 그렇죠? 미분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x, y,1이죠. 기울기가 이거고 이걸 지나는 직선은 y, y-1 등 f, x, 1의 미분값 x-x1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 개념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끝났어. 그러니까 미분이 뭐의 문제예요? 요거 문제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오늘 개념은 다 나갈 거예요. 네네네. 문제는 이제 하면서 좀 더 푸는 거고. 뒤에 가면 이제 뭔 정리가 나오냐면은 평균값의 정리가 나와요. 평균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는 이 정리. 자,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허리. 뭐라요? 허리? 뭐? 기울기. 이거를 뭐라 하면은 평균 평균값. 변화요. 변화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은 이거 직선이죠.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는 같죠?
어떤 점에서든지 이 평균 변화율을 지나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 해봅시다. 2차 함수만 되더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다른데? 이거하고 다른데? 그렇죠? 근데 뭐는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랑 평행 이동했을 때 이렇게 되는 요 점이 있죠?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 값의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접선 만나는 만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랑 같은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 그림으로 이해돼요? 네. 이제 이거를 뭘로 할 거냐면은 좌표에다 놓고 이제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결국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A, 요게 fx라고 치면은 그렇죠? 이게 뭐예요? A, fa겠죠. 요 점은 이거를 이해하시고 요게 fx니까 A, fa예요. y 값이니까 여기는 b, fb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 평균 값을 정은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 fa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이제 C점을 봅시다. C점을 보면 C점은 뭐예요? C, FC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점에서 뭐예요? 기울기라고. 이 기울기는 뭐예요? F 프라임 C가 되는 거예요.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순간 변화율이고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죠? 그럼 이게 같은 게 있다. 반드시 하나는 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래. 평균 값의 정리. 그러면 얘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풀어서 얘기할게요. 자, A와 B의 평균 변화율과 율과 같은 F 프라임 C 는 순간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을 갖는 점 C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이. 요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지.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이상이라는 거고 무조건 하나는 있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고 노래 정리라는 거는 롤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건데 얘랑 같다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뭐인 게 얘랑 같다면 뭐도 있어요? 이게 C가 0인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뒤로 가서 극값이라고 해요. 평균값의 정리가 끝나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바로 할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어서 오늘 개념 다 끝내버릴 거야. 그리고 수요일 날 요거 기본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되고요. 안 풀리는 문제를 수요일 날 다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기본 문제 갖고는 안 할 겁니다. 이거를 알고 웬간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푸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머리가 확 돌아갑니다. 지금 미분이 되게 쉬운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인데 자, 이걸 보면은 이거는
0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0. 0. y는 0이에요. y는 0. 그리고 얘는 fx, y는 fx. 이분을 1시간 만에 끝내는 거야, 우리가. 한 단원인데. 왜냐? 하나도 안 어려워서. 미쳤어. 근데 이거를 몇 달씩 배우니까 힘든 거예요. 왜 안 되냐? 진짜 안 잡혀 있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보고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값이 0보다 크냐 아니냐는 이 그래프를 보고 해야지. 이 기준이 되죠. 네. 그런데 요 점에서 이거 뭐라 그래요? 순간 변화예요. 무슨 값? 미분 값. 그래서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A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기울기가 플러스죠. 그럼 이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건 뭐가 플러스예요? F 미분 값이 플러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쭉 해서 이렇게 그려서 A, B, C, D가 있고 fx가 있고 또 미분하는 fx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 해석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걸 보고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이해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뭐는 플러스예요? y값 플러스죠? 플러스. 모두 플러스예요. x도 플러스. 플러스. b에서는 플러스지만 얘는 마이너스. 얘는 0. 마이너스고 0. 얘는 플러스고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아, 얘는 증가하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뭘 보고 알 수 있어? 미분한 값으로 알 수 있다고. 그럼 끝났어요. 예. 근데 우리가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되면서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죠?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딱 하나 있었어요. 꼭지점. 잊을 수 없어. 꼭지점이죠? 여기서 꼭지점 몇 개게요? 2개 있죠. 더 많으면 3개도 있고 4개도 있어요.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1개인데 3차가 되면은 2개가 나올 수 있고 4차가 되면 3개도 나올 수 있다. 그럼 이것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볼까요? 얘는 여기가 얼마야? 0. 0이야. 뭐가 0이에요? 미분계수가 미분계수가 0이야.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완전 제곱을 해서 구했는데 이제는 뭐 해서 구할 수 있어? 미분해서 구하면 돼요. 그럼 볼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야. 여기 꼭지점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를 완전 제곱식에서 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풀면 돼요? 2x 플러스 4. 2x 플러스 4라고요. 그럼 x, 이게 0이 되는 게 꼭지점이잖아요. 그럼 x가 얼마가 돼? 2네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되고 거기다 저기다 넣어요? 그러면 Y값이 나오나? 아닌가? 그때 이제 y값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그러면 4에 4. 8이고 그러니까 3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3 마이너스 2,3이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미분을 알면 꼭지점 쉬워지죠? 쉬워진다. 신기하다. 신기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구할 줄 알았으면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도 뭘 구해야 돼요? 뭐가 0이 되는 거? 꼭지점이 0이 되는 거. 꼭지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그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앞뒤로 어떻게 되는지 상황만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 봅시다. 되게 쉬운 거를 하나 봅시다. 저기 94쪽에 1번. 94쪽 1번을 그래프를 이제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이제. 뭐만 알면. 미분 계수만 알면 이거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지. 얼마나 쉬워. 그래서 fx가
뭐가 되니까? 2x 2x 삼성 빼기 9x 제곱 9x의 제곱 더하기 12x 12x 빼기 3. 빼기 3. 자, 이거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려? 일단은 이거 그대로 냅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꼭지점이죠? 꼭지점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 이게 0이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럼 일단 이거 해야 되죠. 그럼 우리 지금 다 배웠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6x에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 12. 이게 0이 되는 걸 찾아보자. 그럼 찾으면 어떻게 해? 6으로 다 나눠주면 x의 제곱 3x 플러스 2가 되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x는 2와 x는 1에서 2개 나온다고? 3차 함수니까. 그럼 3참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거하고 요걸 찾은 거죠.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3참수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하나만 나오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이걸 이계도 함수라고 해요. 2번 미분했다고. 2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12x 빼기 18이죠. 그래서 x는 2분의 3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점은 요 점이에요. 가운데. 요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계속 이 기울기가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다시 증가하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까지 하면은 뭐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프의 모양을 다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계도 함수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계도 함수까지를 하면은 되는데 여기는 이계도 함수까지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이계도 함수까지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냐면은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알면 이제 모두 구할 수 있어요. 함수의 목적이 뭐예요? 함수의 목적이. x, 뭐를 구하기 위해서? x 제한은 뭐였죠? 그러니까 뭘 구한다 그랬어? 함수를 하는, y값. y값. y값의 범위가 뭐예요? y값의 범위? y값의 범위가 함수는 x 제한. 함수는 y는 fx고요. 네. 이 x에 대응하는 y값을 구하는 거고 이 y값은 항상 뭐와 뭐를 갖는다고요? 극소값다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극소 극소와 극대는 뭐냐면 극값 중에 큰 놈이 맞아. 극대값. 극값 중에 작은 놈이 극소값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극대 극소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그래프 그릴 때 중요한 거고 그냥 극값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꼭지점이야. 꼭지점이 뭐라고요? 이차 함수의 꼭지점은 왜 꼭지점이에요? 영국. 꼭지처럼 생겨서 꼭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바뀐다고 이게? 이 개념 자체가 다 극값이에요. 그러면 우리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뭐 구해봐야 돼? 최소 구하려면? 이차 함수에서 뭘 구했어요? 이제 이차 함수 이상해야 돼. 뭐 구하면 돼? 뭐 구하면 돼? 그죠? 미분. 자, 이차 함수에서는 요거 배우면 돼. 그거가 된다 소리. 그러면 이제 3차, 4차에서는 요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가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3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지금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지금 어려울 내용이 없어. 뭐만 찾으면 되니까. 꼭지점이 그 값으로 이름이 바뀌는구나. 인사이드 1에서 인사이드 2가 되는 거지. 이해 되셨어요? 똑같은 애들이 이름만 바뀌는 거라고. 역할만 바뀌는 거죠. 그 역할을 바뀌면 뭐 하면 돼요? 그 역할을 받아들이면 되죠. 그 그래프를 다 그리면은 모두 그릴 수 있고, 최대도 할 수 있고, 최소도 할 수 있죠. 그 여기에서 이제 두 개 구했죠.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제 그리는 거지. 그래. 그리는 거지. 자,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 첫 번째, x값. 의미 있는 x값. 그 다음에, 거기에 얘값.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그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리냐? 예전에는 뭐만 구하면 되니까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만 찾으면 되는데 얘는 꼭지점이 몇 개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나왔어 우리가 지금? 1랑 1이랑 2가 나왔죠. 그래서 1을 쓰고 그 다음에 2를 쓰는 거지. 그러면은 1에서 값은 얼마야? 1을 넣으면 2, 9, 12. 2네. 그쵸? 2. 2를 넣으면 이거는 봐야 돼. 2를 넣으면 없어지니까 맞네 2네요. 어? 2를 넣으면 없어져요? 이 아니에요? 2가 큰 것 같은데? 아닌데? 2의 값이 큰데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거 제대로 안 썼네. 어디로 쓴 거지? 잠깐만요. 되고 있어. 94쪽. 94쪽. 2번. 1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1이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 미분한 값은 0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찾아봐야 돼? 저 앞에 거? 여기 중에 이쁜 값 하나 넣어보면. 뭐 넣으면 돼요? 0 넣어보면 0, 0, 0 하면은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라고. 3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인 것만. 맞네요. 그 다음에 2보다 큰 건 뭐 있어요? 3 넣어보면은 3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마이너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어보면 2분의 3이나, 여기 지금 이러니까 2분의 3 같은 거 넣어보는 거예요. 좀 쉬운 거 하나 넣어보시면 돼요. 요 사이에 있는. 이건이 아무 값이나. 그랬을 때 여기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된다고. 잠깐만요. 여기 플러스 3이 아닌데? 야,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넣어야 되구나, 여기. 어쩐지. 여기다 넣어야 돼. 미분 값일까봐. 당연히 여기 있는 저기지.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에서, 2니까 플러스.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3을 넣어보면, 보면 플러스네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증가고, 감소고, 증가해요. 요것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걸 판단을 하고, 그림을 그려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알고 싶으면 어디까지 알면 돼요? 번호라. 그래서 여기 값 몇 개 찾아보면 되는 거고, 꼭 하고 싶으면.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요. 이과를 가면 요거 두 번 더 나눠요. 왜냐면은 그래프가 지랄 맞아가지고, 좀 많이 해봐야 돼. 막 이런 그래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들이 몇 개 있어서 요거까지 해봐야 되고, 문과에서는 요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끝나는 거 같아요. 자, 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놓고, 얘는 1,2죠. 1,2를 지나고. 얘는 2,1을 지나면서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데, 이 변곡점 나중에 찾으시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변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그래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여기가 어떤 범위를 주면, 이 꼭지점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알면 최대 최소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개념만 이해하면. 그래서 이것까지 가져가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116쪽까지 풀 수 있고요. 116쪽. 이제 방정식에 들어가면은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은 가속도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건 어려우니까. 16까지 했을 때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 감사합니다.